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서 제가 스튜디오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 예, 분위기는 바뀌지만 출연자는 똑같습니다. 매 회마다 유익한 정보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엽 회계사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들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 돼가지고, 네. IRS도 뭐 어떻게 일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텍스 리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뭐 세법이 바뀐다든지 할 때마다 IRS 그 시작하는 날짜가 조정이 좀 되는데 네. 올해는 예년보다 좀 늦게 1월 29일 날 하겠다고 발표가 예전에 났었어요. 근데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사실은 오히려 하루를 땡겨서 네. 1월 28일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가 어저께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계없이 IRS에서 리펀드 주는 그 리펀드 사이클은 네. 예전과 동일하게 네.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는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리펀드 기다리는 분들 의외로 많은데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 잠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올해 인컴텍스 시즌은 이미 세법이 바뀐 거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세법의 골자가 세율을 좀 떨어뜨려주고 네. 그리고 비즈니스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쪽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인컴텍스 시즌에는 아마 리펀드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풀릴 예정이에요. 오. 그래서 아마 0.3 트릴리언 달러가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풀릴 예정이다. 300조 원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인컴텍스 리펀드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그 풀리게 될 예정이고 네. 아울러서 이번 인컴텍스 시즌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죠. 오. 예, 그 리펀드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풀릴 때 아무래도 스몰 비즈니스한테 영향이 아주 크거든요. 그렇죠. 소비 심리가 그렇죠.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위축이 예. 아니라 이게 예. 뭐라고 그러죠? 완화된다고 해야 되나? 네, 소비 진작되는 진작되죠. 네, 진작되죠. 네. 그 진작에 그렇게 돈 좀 풀지. 네, 진작에. 최근 들어서 이 통화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리테일러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그렇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네. 잘 됐네요. 그러면 이제 새해에는 뭔가 좀 경제적으로 조금 좋은 분위기를 기대해봐도 연초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네. 알아봤어요. 그 감가상각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임대용 부동산을 운영을 할 때에 네. 네. 어떤 수입과 어떤 비용을 보고를 하는 것인지 네. 그리고 그 비용 중에서 감가상각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 감가상각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비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비용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퍼티 텍스 같은 비용들에 비해서 회계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숫자가 바뀌는 게 감가상각 부분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텍스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네네. 그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운영하는 것은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팔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팔게 되면은 그때 세금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세금이 어떤 세금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그동안 감가상각했었던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네. 그리고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엑시트 전략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사실 잠깐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네. 상속세 없다. 예. 1,000만 불까지는. 예. 네. 상속세가 이제 정확하게는 인플레이션이 좀 어저스트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1,100만 불이고요. 1,100만 불. 예, 1인당 1,100만 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부의 경우에 조지아 같은 경우 부부의 경우에 1인당 1,100만 불이니까 2,200만 불까지는 네. 세금 없이 상속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연방정부세법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조지아 주정부세법은 조지아 주정부는 원래가 인헤리턴스 텍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 증여세, 상속세가 조지아 주정부에는 내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만 고민하면 그것도 좋은 점이죠, 조지아가. 네. 그래서 조지아의 시니어들이 많이 몰려드는 게 네. 그런 부분도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아는 정말 돈 많은 분들을 위한 법이 참 많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세금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을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팔게 되는데 네. 팔을 수도 있고 상속을 할 수도 있죠. 상속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 부분 다시 반복하는 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네네. 팔을 때 생기는 세금을 이제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네. 일반적으로. 네.
첫 번째가 그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생기는 순수한 그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예. 양도소득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샀을 때 가격과 지금 팔았을 때 가격. 네. 거기서 부동산 복비 준 거 뺀 거. 네. 그게 이제 양도소득이죠. 네. 그게 양도소득인데,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에 대한 그 소득이 하나가 생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감가상각 있죠. 네. 감가상각을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계속 네. 했더라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사실은 장부상의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 자꾸 빼먹는 거니까요. 네. 장부상 가치가 줄어들어가지고 그 줄어드는 폭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나중에 팔을 때 또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양도소득세하고는 개념이 좀 틀려요. 네. 내가 그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했었던 거를 다시 뱉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그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IRS 용어로는 섹션 1250 게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렵죠. 1250 게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동안 감가상각했었던 것을 토해낼 때 그때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25%나 돼요. 25%나. 와. 그게 1250 게인 텍스 레이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더 세율이 높아요. 네. 예, 그런 그 1250 게인이 하나가 생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부동산을 팔기 전까지는 네. 만약에 뭐 6월 달에 팔았다고 하면은 네. 1월부터 6월 달까지는 그 부동산을 운영을 했으니까 음. 운영소득이 또 생기겠죠. 네. 예, 그 그러니까 한 해에 그거를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은 세 가지. 그 운영했었던 데서 발생하는 운영소득과 네. 그리고 양도소득과 네. 1250 게인과 요 네. 세 가지 형태의 인컴이 네.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1250이라는 세금이 예. 생긴다. 네. 근데 그 세율이 세 가지가 다 틀리고요. 네. 다 틀리고 이 세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네네. 그 계단형이 시작하는 시점 같은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 팔을 때에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텍스 플래닝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세 가지 수입 중에서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일반 소득에 주로 허용이 돼요. 네. 그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소득과 1250 개인과 그리고 양도소득인데 일반 소득을 줄여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세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네. 그게 어떻게 적층이 돼가지고 세금 계산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마치 블록 쌓기처럼 네. 아래쪽에 세율이 무거운 제일 세율이 무거운 큰 세금이 들어가고요. 네. 그 뒤에 좀 더 가벼운 거 세율이 좀 낮은 거 1250이겠죠. 네. 그 위에 제일 세율이 낮은 거 양도소득이겠죠. 그거는 네. 기껏해야 20%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소득, 1250 개인, 양도소득 이 순서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 쌓기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장난 그 게임하는 거 중에서 블록을 쌓은 다음에 중간에 블록을 하나 빼면 위에 거가 뚝 떨어지는 뭐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떨어지는데 뭐 잘못해가지고 넘어지면 내가 지는 거죠. 막 인디언반 맞고 막 그렇죠. 그러죠. 네. 네, 그렇게 그런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네. IRS에서도 중간에 어떤 덩어리를 하나 빼면은 위에 것들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위에 있는 놈들도 각각의 세율이 있으니까 그 세율도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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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블록을 하나만 뺐을 뿐인데 그 블록을 빼면서 그 블록이 일반 소득이니까 네. 일반 소득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250 개인과 양도소득이 뚝 떨어지면서 각각의 세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다 더해지는 거예요. 오. 다 더해지니까 요거 하나 빼는 블록 하나 빼는 효과가 한 가지 세금만 없애는 효과가 아니라 세 가지 세금을 다 없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 효과가.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생기는 소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만 방법만 가지고도 그 세 가지를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득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죠. 집중하면은 다른 그렇죠. 연쇄적인 효과를 예. 볼 수 있다. 예, 네. 그게 이제 제일 큰 것이고요. 예. 예.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그러면은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서 일반 소득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네. 부동산 운영 소득도 있겠지만 네. 그거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부동산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팔았는데 네. 우리 집사람이 기특하게도 어디서 W2를 많이 벌어가지고 오고 있어요. 네. 그럼 그것도 우리 가족의 일반 소득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것인데 네. 일반 소득을 없애려고 하면은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일을 안 하면 되는데 네. 실제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부동산 팔고 나서 뭐 6월 달에 파셨다. 네. 올해는 더 이상 일 만들지 마세요. 네. 네. 차라리 좀 쉬었다가 네. 올해 수입을 만드는 거는 수입을 만드는 만큼 굉장히 큰 세금을 내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은 거꾸로 블락을 빼는 게 아니라 블락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일을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집어넣는 만큼 그 일반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개인들에 대한 세금도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굉장히 큰 효과죠. 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좀 쉬고 있다가 네. 12월 말일부터 일 시작하세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일을 안 한다. 네. 그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뭔가 일을 하기는 하는데 네. 망하시는 방법이 있죠. 네. 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면. 그렇죠. 네. 네. 마이너스가 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투자를 많이 그렇죠. 하시겠네요. 투자를 했는데 네. 그게 투자 비용을 아직 회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뭐 반년 만에 어떻게 회수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즈니스를 투자를 했었던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거 시작하는 시점이 제일 좋은 게 12월 달이라는 거죠. 네. 12월 달에 시작하면은 수입은 한 달치밖에 없는데 그렇죠. 투자한 돈은 1년치를 비용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도움이 되겠죠. 네. 이 블럭을 빼기는 빼는데 아주 큰 블럭을 뺄 수가 있는 거죠. 네. 심지어는 그 일반 소득을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블록 쌓기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있어요? 뭐 지하층까지 이렇게 있는 블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지하층에 있는 일반 소득을 끄집어내면은 1250 개인과 양도소득이 지하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0%가 되겠죠, 다 오. 세금이. 예, 땅속까지 아주 다 파묻힐 수도 있겠죠. 하나도 안 내겠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방법, 망하는 방법. 네. 그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세 번째가 네.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좀 이렇게 좀 약간 극단적인 방법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세 번째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이죠. 네. 그게 이제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는 음.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입니다. 아. 일을 뭐 세금 내는 게 무서워가지고 일을 안 할 것이냐, 음. 소득을 버니까 네. 뭐 세금 내는 게 무서워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만약에 리타이먼트 플랜에다가 내가 돈을 집어넣는다, 그거는 비용 처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 쌓기에서 한 블록을 빼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리타이먼트 플랜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IRA나 뭐 401k 같은 것도 있지만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큰 돈 집어넣을 수 있는 프로핏 쉐어링이나 네.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몇십만 불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네. 리타이먼트 플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하세요. 네. 근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고 못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굉장히 오히려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 이제 그 당해 연도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에 생기는 양도소득이나 뭐 1250 개인 같은 거를 당해 연도에 합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줄이지는 못하지만 네. 그 세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 103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31. 들어본 것 같아요. 예, 1031.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31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1031이라고 하는 게 1031 익스체인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IRS 섹션 넘버 1031번입니다. 그래서 1031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네. 그 1031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팔았는데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팔고 나서 그 팔은 물건과 속성이 아주 비슷한 다른 물건을 샀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팔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리플레이스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던 거를 그냥 딴 걸로 바꿨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예를 수가 들어서 뭐 있거든요. 가게를 옮길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내가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서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내기보다는 네. 새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 원가를 네. 낮춰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금을 안 내고 네. 거기서 생긴 그 양도소득을 네. 두 번째 산 물건의 취득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두 번째 산 물건의 취득 원가가 있긴 있는데 그 두 번째 재산을 언젠가 또 팔겠죠, 나중에. 네. 그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양도소득을 음. 두 번째 물건의 양도소득으로 향후 생길 양도소득으로 네.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뒤로 네. 미루는 거죠. 네. 뒤로 그게 1031 익스체인지입니다. 아.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세금 내지 말고 딴 거로 바꿨을 경우에는 그 바꾼 거를 팔을 때 세금 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야 될 것까지 합쳐서 내라 이거죠. 그건 언젠간 내야 되는 건데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동종, 그러니까 아까 속성이 비슷한 모든 물건에 다 해당이 됐었었는데 네. 네. 올해 2018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오로지 부동산밖에 안 됩니다. 아. 1031 익스체인지가. 네. 예전에는 지금 호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식당 운영하다가 식당 팔고 식당 샀다. 네. 그러면은 그게 1031이 허용이 되거든요. 네. 식당 안에 있는 장비도 네. 냉장고 하나 팔고 새 냉장고 샀다. 그렇죠. 동종 네. 속성이 비슷한 네. 장비이니까 네. 예전에는 그게 다 1031이 됐었다는 거죠. 예. 근데 올해부터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오로지 부동산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 자산, 그러니까 굿윌이죠. 네. 그런 굿윌 같은 그런 자산에 비해서 부동산의 1031 익스체인지가 훨씬 더 이 텍스페이어한테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이렇게 국한돼 있긴 했지만은 1031 익스체인지의 효과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1031 지금 이제 홍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31을 한번 해가지고 네.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이라고 확정이 됐으니까 부동산을 생각해 보죠.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하나를 100만 불에 팔아가지고 200만 불짜리 하나 샀어요. 네. 그럼 내가 100만 불에 팔아서 생기는 그 양도소득이 새로 산 200만 불짜리 부동산에 흡수가 돼 있는 상태죠. 네. 언젠가는 내겠죠. 네. 그 두 번째 부동산을 언젠가는 팔을 거예요. 네. 팔을 건데 그때 팔을 때 1031을 또 합니다. 그럼 세부자손을 또 사야 그렇죠. 되는 거죠? 세 번째 부동산을 또 사야 되죠. 네. 네. 야, 그게 과연 가능할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능합니다.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1031 아니면 절대로 안 파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어려운데 네. 1031에 대한 조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방법은 좀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세금을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미루냐면은 네.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미루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언제까지 미루냐면은 네.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미루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상속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미루다가 네. 미루다가 그 상속하는 시점에서 네. 내가 그 상속이라는 건 내가 죽는 거죠. 네. 내가 죽고 나서 갖고 있었던 걸 딱 줬을 때 그동안 내가 미뤘었던 그 누적된 양도소득 네. 세금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그게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내가 죽었을 때는 비록 그때 가서 상속세를 어쩌면 낼 수도 있어요. 2,200만 불이 넘어가면 낼 수도 있지만은 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우리 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는 것은 네. 그 죽었을 때 그 재산의 실물 가치, 네. 그 당시의 현재 가치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내가 맨 처음에 얼마 주고 샀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않죠. 네. 중요하지 않고 네. 그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미뤄왔었던 양도소득세가 다 사라져가지고 우리 애한테 갔을 때는 더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한이 있죠. 2,200만 불이라는. 예, 2,200만 불, 예. 물론 상속세에는 2,200만 불이라는 제한이 있죠. 네. 예, 그거 뭐 굉장히, 그건 뭐 대단히 큰 거니까. 네. 그거 정말- 넘어가면은 세율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40%입니다. 네, 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40% 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2,200만 불까지는 어떻게든 불려서 자손한테 물려주는 게 지혜로운데. 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속 플랜을 할 경우에 네. 그 2,200만 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부부가 살아있어야 되고. 네. 아, 네. 그러지 않아. 어느 분이 한 분 돌아가실 때 네. 본인이 갖고 있는 1,100만 불의 그 한도를 다른 분한테 증여를 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했었던 사람은 언제든지 2,200만 불에 그 네. 갖고 있는 거고요. 예. 물론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취득했었던 자산이라야만 되겠죠. 네. 그래서 네. 누구 한 분 돌아가시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거. 네. 그러니까 저희가 2,200만 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상속할 때 이분이 과연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합친 게 2,200만 불이 넘을까 안 넘을까 네. 이 부분을 예상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 자산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상속만 할 게 아니라 네. 증여의 방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분이 지금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네. 그 자녀분들한테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의 가치 중에 일부를 자녀분한테 옮기는 게, 그 타이틀을 옮기는 게 증여죠. 네. 그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 경우도 간혹 있어요. 지금 그거 있습니다. 잠깐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이 잔머리가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익적인 트러스트 펀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증여를 해주고 네. 네. 나머지는 상속을 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도 가. 예,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그건 이제 단지 이제 세법상으로만 유리하다기보다는 네. 정말 공익적인 효과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charitable 그 remainder trust라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예. 네.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떤 뭐 교회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런 non-profit organization에 사실은 그 기증을 하는 거죠. 네. 네. 기증을 하는데 그 바로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트러스트에다가 파킹을 잠깐 해놓는 거예요. 네. 네. 그게 charitable remainder trust인데 네. 거기에다가 파킹을 해놨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누군가한테 그 non-profit organization한테 아주 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내가 그 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트러스트를 앞으로 절대로 캔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트러스트에 집어넣는 순간 마치 교회에 기부한 것처럼 교회 기부한 것과 같은 그런 세제 혜택을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있고 그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이 최종적으로 교회에 그 양도되기 전에 네. 거기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세금만 내면은 네. 그 소득에 대해서는 내가 계속 받아도 됩니다. 이미 내 재산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내가 나 살아생전에는 열심히 받다 쓰다가 네. 나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교회에다 완전히 기증해서 나하고는 빠이빠이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하고 일반 소득을 좀 줄여서 세율을 좀 전체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고 네. 또 양도소득세를 뒤로 미뤄서 그렇죠. 1031으로 뒤로 미루다가 네. 이제 상속세로 없애버리는 네. 네, 네, 그런 그렇죠. 방법이 있다. 네. 네. 1031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1031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리타이먼트 플랜이나 집에서 노는 방법이나 비즈니스 망하는 방법보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한 것이 이 1031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소득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위쪽에 있는 두 개. 1250, 1250 개인과 네. 그 양도소득 자체를 직접 없애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빼는 게 아니라 위에 거를 직접 없애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조건이 좀 있어요. 예. 1031을 하기 위해서는 네. 내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파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팔고 나서 45일 이내에 45일 이내에 새 부동산. 살 것을 새 부동산을 살 것을 미리 점 찍어 놔야 돼요. 그렇네요. 예, 점 찍어 놨다는 증명도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인터미디어리라고 하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네. 그 변호사한테 그 자료를 다 줘야 돼요. 나 이미 45일 안에 요거를 다 확정지어가지고 너한테 리스트를 줬다라고 하는 거를 그 자료를 킵해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90일 이내에 네. 팔아야 살 걸 사야 돼요. 사셔야 돼요. 예, 90일.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클로징을 그- 45일 안에 그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클로징은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네. 그 45일 안에는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이덴티파이 해놓은 것 중에서만 사야 되거든요. 네. 물론 그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 약간 세이프하게 네. 세 가지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세 부동산 가지. 3개 해놓고 네. 그 중에서 하나만 사도 되고 2개 네. 사도 되고 3개 다 사도 되고 이렇게 네. 좀 불안하니까 네. 몇 개 정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그것도 불안하죠. 네. 그 사이에 과연 용자가 다 될 것이냐. 그렇죠. 마지막 90일 날 밤 자정 12시에 네. 12시에 변호사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예, 이렇게 007 작전을 네. 마치 이렇게 방불하듯이 예. 마지막 90일을 지켜야만 되니까. 구사하기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1031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네. 부동산을 팔기 전부터 이미 다른 것들을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 내 거 이제 좀 이따 팔겠지 하면 벌써 딴 데다 찾고 뭐 어디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요. 네. 좋은 거 하나는 미국 전역 어디에 있는 거를 사도 되고요. 꼭 조지아에 있는 거 중요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쪽 스테이트 거 팔고 저쪽 스테이트에서 사고 이거 네. 가능하고요. 네. 어차피 연방정부법이니까. 네. 근데 그런 제한이 이 1031은 제한이 있기는 있지만은 세금 효과는 제일 확실합니다. 네. 일반 소득을 빼가지고 간접적으로 양도소득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그 양도소득을 아예 통째로 100%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양도소득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때 그 바로 밑에 있는 1250 개인도 25%나 세금 내잖아요. 네. 네. 그 1250 개인도 한꺼번에 없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소득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뒤로 미루다가 내가 상수세로 이렇게 빼고 하니까 세금 효과만 생각하면 제일 완벽합니다. 네. 1031 엑스체인지는. 아예 세금을 평생 하나도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세로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그조차도 세금 안 내고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대를 이어서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완벽하고 그림상으로 볼 때 너무 좋은데 네. 이게 테크니컬리 굉장히 어려워요. 네. 내가 1031 엑스체인지를 만약에 평생 동안 5번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은 아. 5번을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해야 되니까 아. 중간에 한 번 내면은 계획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쵸. 틀려지는 거죠. 세금 폭탄이 팍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평생 동안. 네. 만약에 그 부분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1031 익스체인지에만 의존하는 것이 좀 어렵다. 네네.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법들. 네. 그런 다른 방법들을 중간중간에 겸해서 하시는 겁니다. 네. 겸해서 하시고 되고요. 네. 1031 익스체인지를 반드시 100% 다 안 해도 됩니다. 파셜 익스체인지도 있어요. 파셜 익스체인지. 그것도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어. 내가 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생기는 양도소득이 만약에 100만 불이 남았는데 네. 그 100만 불을 다 없애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네네. 그 중에 한 2, 30만 불에 대해서는 양도세 그냥 내고 네. 나머지 70만 불은 1031 익스체인지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어. 그러면 나중에 뭐 계획이 틀어졌을 때라고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 대신에 그 2, 30만 불에 내는 세금은 그거는 그래도 아까우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나 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Qualified Retirement Plan을 통해 가지고 일부의 세금을 없애고 나머지 일부는 1031 익스체인지를 하고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네.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감가상각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 이거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맞습니다. 하셨었는데 네. 이제 그 대안이 오늘 이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다 됐네요. 예. 그 감가상각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요, 1031 익스체인지를 전혀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가령 뭐 시니어인데, 네. 시니어 부부인데 그 조그만한 렌탈하우스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한 10만 불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세금 안 나옵니다. 네. 양도소득 10만 불에 1250 개인도 10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0%예요. 25%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렌탈하우스를 3개를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네. 한꺼번에 팔지는 마세요. 아하, 네. 한꺼번에 팔지 말고 네. 하나 겨울에 팔으셨으면은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봄에 파시고 네. 그 다음 거는 그 내년에 파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인컴을 분산시켜서 전체적으로 생기는 소득이 10만 불 이하 쪽으로만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은 네. 팔을 때 세금이 네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감가상각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야, 예, 그렇군요. 잘만 지켜주시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작은 타운홈 사가지고 렌트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방법이 따로 있고. 그렇죠. 큰 또 상가를 사서 또 렌트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은 예,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IRS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예, 저희는 정말 반갑고요. 네, 올해 텍스 리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네. 더 반갑고요.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 정말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좀 한동안 바빠주셔서 좀 뵙기 어렵겠네요. 네, 이제부터 뭐 7일 근무제로 들어가니까요. 네. 매일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래서 좀 꽤 오랫동안 못 뵐 것 같습니다. 혹시 저기 상담을 받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상담이 안 되는. 아니 뭐 상담하려고 바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상담 전화 때문에 바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아, 예. 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세금 관련해서요. 특히 요즘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일 맡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 이상회계법인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